나는 결혼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 속에는 축복의 향기 대신 차가운 혐오와 거부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시선은 마치 나라는 존재가 그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내 심장을 찔렀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잡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나를 한 번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저택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것이 내가 처음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될 것이라 예감한 결혼의 모습이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 나의 남편이자 회사를 이끄는 총수, 김현우를 위해서였다. 우리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였고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두 회사의 이익을 위한 차가운 계산이었다. 그는 나를 혐오했고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몰락을 막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혐오할 줄은 몰랐다. 결혼식 내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나에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무관심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그 뒤로도 그는 늦은 밤에나 돌아왔고 나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텅 빈 액자 속 그림처럼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32살, 한때는 꿈 많던 여자였다.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직접 만든 디저트를 대접하는 것이 내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나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설 유일한 방법은 김현우와의 결혼이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아버지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였을 뿐. 하지만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텅 빈 저택의 넓은 주방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며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현우는 출근하고 나는 혼자서 거대한 저택에 남겨졌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냄비에 밥을 지었다. 밥이 끓는 소리는 마치 나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같았다. 밥이 다 익자 나는 밥을 식혔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을 꺼냈다. 당근, 양파, 파, 그리고 냉동사요. 나는 이 모든 재료들을 잘게 썰었다. 잘게 썰린 재료들은 마치 나의 조각난 마음과 같았다. 나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야채들을 볶았다. 야채들이 익으면서 달콤한 향기가 주방에 가득 찼다. 나는 볶은 야채들에 식혀둔 밥을 넣었다. 그리고 밥과 야채를 함께 볶았다. 볶는 동안 나는 마치 내 마음을 볶는 것 같았다. 슬픔, 절망, 외로움. 나는 이 모든 감정들을 밥과 함께 볶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과 굴소스로 간을 맞췄다. 볶음밥은 따뜻하고 고소하고 짭짤했다. 나는 볶음밥을 접시에 담았다. 볶음밥 위에는 잘게 썬 파슬리와 깨를 뿌렸다. 볶음밥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아졌다. 나는 볶음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는 볶음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만든 볶음밥을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남은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게 보내는 작은 위로의 메시지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매일 저녁 나는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는 매번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매번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존재가 그에게는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은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알 수 없는 희망에 휩싸였다. 누가 먹은 거지?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먹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그렇게나 혐오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과 그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바로 음식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볶음밥을 먹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나는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오직 음식으로만.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볶음밥을 먹는 것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날 이후로 나의 삶은 마치 거대한 유리병 속에 갇힌 것과 같았다. 투명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산소도,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고독한 공간.
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나는 늦은 오후나 되어서야 그의 자동차가 저택의 넓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는 늘 차가운 얼굴로 현관문을 지나쳐 곧장 서재나 침실로 향했다.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화는 그가 현관에 신발을 벗을 때의 가죽 소리,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들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저택의 모든 것은 완벽했다. 최고급 가구, 섬세하게 관리된 정원, 그림 같은 풍경.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내게 더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전시된 물건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손에 잡히는 책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덧없이 울렸다.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혹시라도 그가 내 음식을 먹어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정성스럽게 요리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차려준 식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재에서 간단한 토스트나 과일로 아침을 때우거나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서곤 했다. 나는 눅눅해진 토스트와 차가운 커피를 보며 나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내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언어였다. 엄마가 아플 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드렸다. 엄마는 잡채를 드시고는 네가 만든 음식은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주방에 들어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기쁨을 느꼈다. 이 거대한 저택의 주방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곳에서는 현우의 차가운 시선도 그의 무관심도 나를 쫓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서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나는 매일 저녁, 내일 아침 현우가 먹을 음식을 미리 만들었다. 샌드위치, 샐러드, 수프. 나는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요리가 그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남은 재료들을 모아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다. 그 볶음밥은 따뜻했고, 고소했고, 우리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볶음밥을 만들 때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그날도 볶음밥을 만들었다.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 배고파할까봐. 그는 아마 회사에서 저녁을 먹었겠지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볶음밥을 만들었다. 나는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요리가 그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랐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알 수 없는 희망에 휩싸였다.
누가 먹은 거지.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먹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그렇게나 혐오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과 그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바로 음식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볶음밥을 먹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나는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오직 음식으로만.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볶음밥을 먹는 것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읽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쟁반에 볶음밥을 담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볶음밥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도 그는 볶음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다. 나는 볶음밥을 치우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시선이 볶음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볶음밥을 계속 먹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는 그가 나의 요리를 먹어준 것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볶음밥을 먹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볶음밥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여전히 나에게 차가웠고 우리의 대화는 전무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침 식사를 위해 정성껏 만든 볶음밥이 담긴 용기가 매일 아침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볶음밥 용기는 매일 비워졌다. 나는 그것이 현우의 흔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볶음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칭찬의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볶음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내일 아침 현우가 먹을 볶음밥을 만들었다. 나는 그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시도했다. 어떤 날은 새우를 넣고, 어떤 날은 닭가슴살을 넣고, 어떤 날은 김치를 넣었다. 나는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그는 여전히 내게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보았다. 그는 이제 볶음밥을 먹을 때 아주 미묘하게 눈썹을 찡그리거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그가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볶음밥을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현우가 볶음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읽으며 볶음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며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랐다. 그는 여전히 내게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게 무관심했을 뿐이다. 그는 내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관심이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혐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존재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절망했다. 나는 그날 밤 볶음밥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혼자서 볶음밥을 먹었다. 볶음밥은 여전히 맛있었다. 하지만 볶음밥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볶음밥은 더 이상 나의 희망이 되지 않았다. 볶음밥은 그저 볶음밥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은 없었다. 나는 놀랐다. 나는 어젯밤에 볶음밥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은 정말로 없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볶음밥을 먹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볶음밥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미묘한 소통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매일 밤 현우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볶음밥을 만들었다. 어떤 날은 담백한 채소 볶음밥, 어떤 날은 매콤한 김치 볶음밥, 또 어떤 날은 고소한 새우 볶음밥을 만들었다. 나는 그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용기 옆에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스트레스 풀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는 새우가 듬뿍 들어간 볶음밥이에요. 단백질 보충하세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이면 메모지 위에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괜찮았어. 매운 거 별로. 와 같이 아주 짧고 무뚝뚝한 한두 마디였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무심한 글씨체 속에서 나는 그의 작은 관심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았지만 볶음밥과 메모를 통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볶음밥을 만들면서 현우의 하루를 상상했다. 그는 회사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날까?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서류가 가득했고 그 옆에는 텅 빈 커피잔과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볶음밥에 따뜻한 된장국을 곁들여 주었다. 된장국은 따뜻하고 구수했다. 나는 그가 된장국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랐다. 현우는 나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했다. 그는 된장국을 깨끗이 비웠고 다음 날 아침에는 메모지 위에 된장국 괜찮았어 라고 썼다. 나는 그의 작은 칭찬에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의 비서는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그에게 현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의 비서는 내게 현우가 음식에 대해 까다롭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특정 식당의 음식만을 먹고 다른 곳의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보며 그가 나의 볶음밥을 먹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나는 그의 비서에게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물어보았다. 그의 비서는 내게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 음식들을 직접 만들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만들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보았다. 그는 이제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작은 호기심을 보았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말했다. 볶음밥이요. 오늘은 새우 볶음밥이에요.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말했다. 맛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칭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현우의 행동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늦은 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저택으로 돌아와 나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밥 먹었어 하고 묻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차가운 혐오 대신 작은 기대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볶음밥과 된장국을 차려주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그가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미소를 보았다. 나는 그가 나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현우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의 취향, 그의 습관, 그의 꿈.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서류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서류들을 보며 그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서재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며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여전히 내게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게 무관심했을 뿐이다. 그는 내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관심이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혐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존재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절망했다. 나는 그날 밤 볶음밥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혼자서 볶음밥을 먹었다. 볶음밥은 여전히 맛있었다. 하지만 볶음밥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볶음밥은 더 이상 나의 희망이 되지 않았다. 볶음밥은 그저 볶음밥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은 없었다. 나는 놀랐다. 나는 어젯밤에 볶음밥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은 정말로 없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볶음밥을 먹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볶음밥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볶음밥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현우의 눈에 핏기가 묻어있던 그날 밤 이후, 나는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가 왜 그토록 차갑고 왜 나를 그토록 혐오하는지, 그것은 단순히 정략 결혼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음식을 통해 그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의 흔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서재에 자주 들러 그의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가 읽는 책, 듣는 음악, 심지어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펜 한 자루에서도 나는 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책들은 대부분 경제나 경영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낡은 시집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집을 꺼내 들었다. 시집의 페이지 곳곳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시집을 보며 그가 한때는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의 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여전히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의 비서는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그에게 현우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의 비서는 내게 현우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늘 혼자였고 친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그의 과거를 들으며 그의 차가운 성격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통과 외로움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그의 과거를 들으며 그의 차가운 성격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통과 외로움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다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다. 그는 수프를 먹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잠든 동안에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은 없었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사과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다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 주었다. 그는 수프를 먹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잠든 동안에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은 없었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사과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다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 주었다. 그는 수프를 먹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잠든 동안에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작은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은 없었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사과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의 메모지를 간직했다. 메모지는 이제 나의 보물이 되었다. 나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열리기를 바랐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가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나를 혐오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볶음밥,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 나는 이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볶음밥을 먹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가 나간 뒤 볶음밥을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작은 희망과 같았다. 나는 그 볶음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볶음밥이 사라졌다. 나는 놀라서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볶음밥이 정말로 사라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방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싱크대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볶음밥은. 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글씨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요구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